주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달러 위기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금 기반 디지털 화폐 출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텍사스 내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주정부는 금 기반 디지털 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작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게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채굴자들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인 곳이기도 하죠. 이제는 달러 가치 저하에 대비해가지고 금코인까지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정말로 미국이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주 중에 하나가 바로 텍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특히 바이낸스 목조르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가지고 힘을 합쳐서 바이낸스 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바이낸스가 이란의 제재 회피처로 활용됐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다. 러시아가 제재 회피처로 바이낸스를 사용했다. 바이낸스 또는 이 회사의 임직원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여했는지 국가안보부서 그리고 법무부 내 형사부서도 역시 바이낸스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있죠. 그동안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았는지 얼마 전에는 러시아 쪽에 서비스를 다시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 정부가 발끈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이낸스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가운데 미국 내 거래소들도 상황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SEC의 전 인터넷 집행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는 데 이어서 이번엔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오르며 그들의 집행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남겼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코인베이스가 망할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는 SEC가 거래소, 딜러, 청산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코인베이스도 계속 얻어맞지만 않고 반격을 시작했죠. 소송을 걸어가지고 SEC와 전쟁이 돌입하게 됐는데 SEC가 본격적으로 코인베이스를 때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정부 기관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겠죠. 아니면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을 암호화폐 업계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이제는 암호화폐는 제재 회피를 위한 옵션이 되었다. 암호화폐는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제재 회피 방법이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국가정보국 국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얻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로 핵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위협이다. 암호화폐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을 위협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근데 북한이 암호화폐를 많이 훔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재 회피라든지 불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달러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양면성을 지니기 마련인데 부정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암호화폐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 정부와 상원 의원, 반면에 미국 주 정부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똑띠 차리고 있는 정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몬태나주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지불을 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두고 찬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르헨티나의 그것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달러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축적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IMF에 제공한 그들의 대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를 적대시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IMF와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그러면서 또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법은 그들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비트코인을 결제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딱 봐도 IMF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견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더 타임즈에 의하면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JP 모건 측에서 밝히기를 미국에서 은행 위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국가인 미국이 맞는가 자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에서 계속해서 경제가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은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팩웨스트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지방은행들 저번 주에 그래도 폭락에 이어서 폭등하면서 주식을 좀 안정화시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팩웨스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82% 폭등했었다라고 하고요. 그 외 지방은행들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지방은행들의 반등을 이끌었는가? 아무래도 JP모건의 평가가 아니었느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해당 지방은행들이 주가가 과도하게 낮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자 뻥튀기 튀듯이 이런 식으로 튀어 올랐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각에서는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 공포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폭락은 펀더멘탈과는 괴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JP모건이 관련돼 있다라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어거지로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미국 은행업계,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떨까? 미국 증시 흐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을 겁나 싫어하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애플 투자 등으로 올해 1분기 355억 달러 수익을 올렸고 그 중에 44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으며 133억 달러치 주식을 팔았는데 그 중에 44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으며 1분기 동안 판매한 주식 금액이 133억, 그 중에 재투자를 한 금액은 29억 달러, 그러면서 1분기 현금 보유량을 20억 달러 더 늘리면서 1,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 것만큼 재매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오늘은 한 가지밖에 준비된 분석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달아 맞추고 있는 로만 분석가의 분석. 자, 그가 예측했었던 대로 한 방에 뚫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이고 있는 지지 구간 27,000달러 지지 구간 테스트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롱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상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적이다.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축적 기간을 한 번 더 거친 후에 한 방 위로 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분간의 마지막 상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가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에 위치한 비트코인 가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페페 열기가 뜨겁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미끄러졌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삼각수렴에서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있는 페페인데 페페 같은 경우 4개의 지갑 페페 투자로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최고 수익률은 12만 배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미끄러진 페페 여기서 끝난 것일까? 기사들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래가 622개의 이더리움을 활용해가지고 4,147억 개의 페페를 매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으니까 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래 한 마리가 물린 상황 속에서 스마트머니라 불리고 있는 또 다른 고래가 한 마리 있는데요. 시바이누를 통해서 무려 75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었던 해당 고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페페를 비롯해가지고 6가지 종류의 밈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페페 같은 경우는 13.7 이더리움을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밈 사냥꾼 고래들이 맞다라면 다시 한번 페페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페페를 통해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한 만큼 페페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페페라는 코인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 권도영의 수사는 한국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한국 금융범죄 사상 최장기형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유죄가 판명이 됐을 때 최장기형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 미국이었으면 160에서 400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40년. 한국 같은 경우는 사기 공화국이라 불리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건축왕 같은 경우도 최대 형벌이 15년형, 건축왕에 이어서 빌라왕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에서 8년. 이것도 형벌이 너무 세다며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 돈 뜯긴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안 되겠다. 저희 채널에도 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 특정 의원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공격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욕 안 했는데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니까 당연히 제 채널에서 다룰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해당 의원 덕분에 과세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급 자체만으로도 발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던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공평하게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눈 돌아가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라며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 일당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